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1 공통국어 2 미래엔 3단원의 한글 맞춤법과 오늘날의 국어생활 단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볼게요. 어느 게 더 나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하지만 이 낫다의 표기는 아기를 낳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나아요? 뭘 나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록색이 더 문안해요 라는 댓글에 답 댓글로 어디 문안 인사 가세요 라고 하면서 비꼬고 있죠. 자, 단어를 이렇게 올바르게 표기하지 않으면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말을 한글로 쓸 때 지켜야 할 원칙, 규칙이 있는데요. 제 1장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자, 여러분,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에서 표음주의라고 하고요.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데요. 어법을 맞는다는 점에서 표의주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다를 소리대로 적어요. 바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책상을 소리대로 적어볼게요. 책상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대로 적기는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절하게 책상으로 적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적었다가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적으라는 규칙이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1장 2항입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분 조사는 예외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을 살펴볼게요. 자, 마음것과 마음것 중에서 우리는 마음것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리 법석과 법석 중에 법석을 사용해야 되고요. 자, 우리말의 음운변동 현상 중에 된소리대기라는 거 우리 1학기 때 공부를 했었죠. 음운변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들 있잖아요. 꾀꼬리, 붓두막, 붓적, 단짝, 듬뿍 등은 표기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오빠처럼 두 모음, 자, 여기서 말하는 두 모음은 오와 아를 말하는 거죠.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나 마음것처럼 받침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합니다. 관련된 규정이 한글 맞춤법 5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데요. 국수나 깍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수, 깍두기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된소리가 발음이 되는데요. 이 다만항에 의해서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렬과 률의 표기가 있었죠. 자, 이 두 표는 실험 성공률이 아니라 성공률이고요. 백분률이 아니라 백분율로 나타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관련된 거 제11항이 되겠고요. 렬률은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면 열, 율은 니은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쓴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이시옷 표기입니다. 자, 우리말에는요, 합성어를 만들 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일이 많은데요. 자, 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전제 조건이 일단 합성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하잖아요. 그 결합하는 형태소 중 하나가 순우리말이어야 됩니다. 몇 가지 한자어로 된 단어들도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몇 가지 안 돼서요.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혹은 된 소리가 나는 경우에 우리는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아래에 파란 글씨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거. 고래째, 머리기름, 바닷가, 조갯살.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아랫니, 뒷머리 부분들. 그 다음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뒷윷, 두레길, 깻잎. 자, 깻잎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깻잎이라고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형태소 중에 한 개만 순우리말이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도 이러한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똑같이 된소리,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자, 제가 아까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순우리말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외가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퇴간, 횟수가 한자어이지만 한자어로 이루어진 한자어이지만요. 사이시옷이 표기된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예시들도 다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세요. 사이시옷을 표기하냐 안 하냐 같은 간단하게 출제되기보다는요 이런 단어들이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서서 모든 단어는 띄었어야 되는 게 기본 철칙이라고 했는데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존 명사도 명사이긴 하기 때문에 띄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띄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기역과 니은은 왼측에 있는 구름 같다가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을 우리 아까 표음주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표준어를 소리대로만 적어버리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규칙도 있다고 했습니다. 표의주의라고 한다고 했고요. 1번 바람, 소리 나는 대로 적었고요. 밭도 여러분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이렇게 발음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법에 맞도록 적었습니다. 적절한 사례예요. 2번 나무, 소리 나는 대로 적었고요. 깍다 같은 경우에는 깍다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유지해서 적었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해서 적었기 때문에 2번도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3번 가을 소리 나는 대로 적었고요. 덮개 같은 경우에는 받침 피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덮개로 적힌 다음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규칙에 의해서 덮개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이렇게 피읍을 살려서 표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표의주의 원칙에 적절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4번 무릎. 여러분 무릎은 어떻게 읽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무릎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은 표음주의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무릎이 틀렸네요. 부억 같은 경우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이 기억이 부억으로 읽혀지고요.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표의주의는 잘 지켜졌네요. 이 무릎 때문에 4번이 바로 1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겨울은 발음 나는 대로 표기 잘 하고 있고요. 이타 같은 경우에도 쌍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뒤에는 된소리 대기 규칙을 적용해서 이따로 우리는 발음을 합니다. 어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적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